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탁재훈, 그다음에 세정나요, 행복한 예비 엄마, 지금 아이가 뱃속에 5개월째 있다고 합니다. 이재씨. 어마어마했죠.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 제대로 눈도장을 찍은 배우 이규모.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이 안녕하세요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사실 탁재훈 씨와 시작을 같이 했어요. 맞아요. 멀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얼마 못 갈 것 같아서 그만뒀잖아요. 지금 후회가 되네. 아, 그냥 뭐 속으로 몇 번 생각했는데 그 타 방송국에 다른 프로그램이 같은 이렇게 시간대 거라 같은 하셨잖아요. 시간대 예, 섞였는데 하기로 약속을 미리 해놓고 미리 해놨는데 그 맞아요. 프로그램 금방 없어졌어요. 오늘 나온 이재 씨랑은 예전에 활동할 때 친분이 좀 있었죠? 아니, 지혜를 어렸을 때부터 봤죠. 그러니까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친구가 지금 결혼해서 결혼해서 임신을 했다는 게 아기가 거기 안에 있어요? 네, 여기 안에. 티가 안 나요. 근데 옷으로 좀 많이 커버가 돼가지고. 그 옷 입어야 되겠다, 나. 어디서 샀어요? 아니, 애도 없는데 저 인부복을 왜 입어요? 아니, 나는 옷 입어서 티가 나니까. 지난번에 안녕하세요에 출연했을 때 진짜 똑 부러지는 조언으로 오늘 그 안경 왜 안 쓰고 나왔어요? 그거. 세정 박사라는 별명을 얻고 갔거든요.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노래만 불렀을 때 과연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EBS 김세정의 청소년.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이렇게 또 한 번 하고 또 새롭게 유닛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너무 대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요. 이승엽 씨가 하체 애드리프 용량부터 따뜻하게 시간을. 대본대로 하니까 8년까지 가더라고요. 아, 그 장수혜 의원이 그거 그리고 이분은 다소 생소하신 분이라고 좀 여겨주실 텐데 계속 많이 복한 상황으로 지금 이 녹화를 지켜보고 계세요. 방청객 모드로 앉아 계신 분이에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막 웃으면서 또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그렇구나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런 의혹이 많아요, 제가. 예. 네. 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좀 힘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요. 웃으면서 아직 조금 익숙지 않아서. 근데 황급빈 내 인생에서 박시호 씨하고 비서로 블루맨스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실제로도 박시호 씨랑 지금도 친해요? 예, 뭐,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나 눈치가 아니라 생각을 전화번호는 알아요? 알죠. 전화번호 알고 가끔 뭐 문자도 하고. 밥도 사주시고. 그럼 친한 거죠. 최근에 전화나 뭐 만난 건 언제예요? 최근? 한 일주일 전에. 친하네. 친한 거야. 통화했어요? 만났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 아니 좀 얘기해줘요. 자주 뵙고요.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그냥 뭐 하냐, 그냥 밥은 먹었냐, 안부 전화하면서 한 1시간 정도 통화한 것 같아요. 친하네, 한 시간. 근데 아까 그 방법 괜찮은데요? 이렇게 한 문장씩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주도권 잡는데 아주 일품인데요. 저 친구 재밌는 스타일이네. 자, 오늘은 어떤 고민들이 도착해 있는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 이 토끼 같은 자식. 한 좀 풀어주세요. 위기의 소녀. 네. 자, 이 토끼 같은 자식. 안녕하세요. 3남매를 키우는 40대 엄마예요.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고 이제 좀 쉬겠다 싶었는데 1년 전 저는 날벼락 같은 일을 맞았습니다. 큰딸이 딱 오자마자 엄마, 소개할게.
앙드레야. 오늘부터 우리 집 막내야. 올해 19살 큰딸이 데려온 앙드레는요, 하얀 얼굴에 큰 눈, 오동통한 손과 발이 앙증맞은 토끼예요. 토끼예요. 아, 진짜 토끼야? 진짜 토끼. 전 이 앙드레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에 진짜. 아니 옷에 토끼 털 다 묻었네 그냥. 이거 테이프로 좀 뜯어봐. 엄마, 털이 너무 날려서 목 아파요. 또 똥 밟았어. 엄마 앙드레가 에어컨 그 선 갉아놨어요. 드라이기 선도요. 앙드레를 방 안에서만 키우길 고집하는 큰딸 때문에 온 집안은 토끼 털에 토끼 똥에 녀석이 갉아놓은 전선들까지 아주 난장판입니다. 게다가 아이 큰딸 토끼 똥 좀 치워. 아유 좀 털도 좀 치우고. 철석같이 대답만 할 뿐 온 뒤치다거리는 다 제 몫입니다. 아유 엄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우리 앙드레를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주는 건 어떨까? 안 돼. 앙드레 내 동생이야. 얘가 죽으면 나 따라 죽을 거야. 어찌나 고집이 센지 제 말을 죽어도 안 듣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토끼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라고. 애완동물 혹시 키워본 적 있어요? 저는 키운 적이 없는데 실제로 제 사촌 동생이 토끼를 12년 동안 키우고 얼마 전에 보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옆에 사연을 좀 많이 들어서 토끼에 관련된 건 잘 알아요. 토끼 전문가네. 아이, 그건 아니고요. 토끼 전문가야. 자 얼른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토끼 이름이 앙드레예요, 앙드레? 앙드레. 네. 앙드레. 아니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저도 이유는 모르겠고요. 학교 문구점 앞에 가면은 이렇게 종이 이렇게 뜯어서 뽑는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토끼가 당첨됐다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려와서 처음에는 예뻤어요. 근데 너무 쬐끄마니까 토끼한테 그때. 네. 토끼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근데 문구점 아저씨도 토끼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서 그 종이에다 다 토끼. 누구나 뽑으면 다. 딸이 걸린 거구나. 딸이 걸렸어.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고 토끼한테 먼저 가요. 너무 좋아. 토끼만 챙기고 토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더운 날도 그냥 방에 둘만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베란다에서만 키우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모기가 문다 이래가지고 집 안으로 자꾸 들여오더라고요. 베란다에서만 지금 키운다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쵸, 우선은 지금은 그렇죠. 아 그냥 토끼가 집에서 나갔으면 하는. 일까지 하고 집에 와서 집안 이렇게 치우려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딸은 하나도 안 치우고 이뻐만 하니까 토끼털이 집안 구석에 이렇게 한 주먹씩 나와요. 청소할 때마다. 엄청 빠지잖아요, 털이. 아, 토끼가 털이 많이 빠져요? 네, 털갈이 할 때 진짜 많이 빠져요. 빨래를 하면 옷 색깔 있는 옷에는 하얗게 붙어요. 네. 그래서 빨래 갤 때마다 테이프로 다 떼내야 되고 충전기 선, 인터넷 선, 에어컨 선도 지금 다 갉아놔서 에어컨도 못 켜고 예, 드라이기 선도 갉아놔서 큰딸이 제 잡았다가 감전도 살짝 들고 예. 토끼는 감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지 걔들이 다 무슨 돼야 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안 할 텐데. 걔는 안 그래도 토끼도 걱정이에요. 그럴까봐. 그런데 걱정을 하시네요. 그래. 아유 그래도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럼요. 또 딸이 이뻐하니까 네. 신경 쓸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아까 삼남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동생들은 괜찮은 건가요? 그게 셋 다 지금 아토피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큰 딸은 자기가 좋아서 그런가 마스크하고 둘째 딸은 이제 아토피가 있는데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아이고. 울긋불긋하게 올라와요. 지금 집안 그 사진을 좀 저희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 위험하다. 저 위험한데요? 진짜 다 위험하다. 나와 있네.
아유야. 맞아. 맞아. 아니 벽지를 뜯어 먹어서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벽지도 뜯어 먹었어요. 벽지도 뜯어 먹어요? 네. 이게 토끼똥이죠. 토끼똥. 옛날에 우리 철창에서 키울 때 밑으로 떨어졌는데 진짜 심각한데요? 아니 큰 딸이랑 같은 방에 쓰는데 네.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어머, 저렇게 자는데 마스크 끼고 딸이 자는데 위에 토끼똥이에요, 저렇게? 네. 그 위에 패드가 엄청 막 뭐가 막 쉬하고 막 이런 게 막. 앙드레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19살 큰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착하게 자기만 알게 생겼네. 그 엄마 고민 이해는 돼요? 아 근데 토끼는 약간 햄스터 같고 병아리 같고 그런 느낌이라 데려와서 키운 건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베란다에서 키우기로 약속했다면서요? 아 근데 베란다에서 키우면요 가을이나 이럴 때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때 되게 추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얘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토끼가. 근데 감기 걸리면 얘가 금방 죽는데요 또. 그리고 또 저희 집 1층이라 벌레가 많거든요. 벌레 물리면 어쩌나 걱정돼가지고 얘는 저한테 가족 같은 존재니까 방에 들어와서 같이 재우자 이렇게 해서 데려왔어요. 우리 규복 씨가 좀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질문 좀 해주세요. 네. 뭐 어떤 질문을 해드릴까요? 맞춤 질문을 물어보세요. 어떤 질문 원하시는지. 어떤 질문 원하시는지. 원하는 질문 얘기해보세요. 아니 계속 다 듣고 있었잖아요. 듣고는 있었는데 아직 궁금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좀만 더 듣고 하면 안 될까요? 진정성 있는데. 좀 더 듣고 그러면 진정성 궁금하게 있네. 나올 때 딱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본인은 행복하지만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엄마가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예. 똥 치우고 오줌 치우는 거 옛날에는 엄마가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다 하거든요. 방에 데려오고 나서 제 방 더러워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쉬운 게 아닌데 아까 잘 때 보니까 위에 머리맡에 똥이 있고 이렇게 있던데 그거. 토끼가 근데 아까 보니까 집안에 있는 전선도 다 긁어먹는데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전선 다 뽑아놔서 위에 올려놔요. 책상 위에. 그럼 에어컨은 이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을 못 켜고 에어컨 저희 집 이게 저 억울한 게 에어컨 항상 여름부터 틀면은 한 3분 만에 엄마 끄라 그러고 튼 적이 없어요. 에어컨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얘가 가야가 물 뜨니까 나름 에어컨 사연이 잡고 있으시네요. 덥다고. 아니 토끼를 시킨 거라 되니까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토끼에 관해서는 다 긍정적이시고 근데 아까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드라이 전 감전된 거 그거는 어떻게? 드라이기를 이렇게 푹 꽂았는데 말리려고 꽂았는데 갑자기 찌릿 이러더라고요. 그 위험하잖아. 찜? 아 그거 그냥 따끔했어요. 약간 따끔. 그래서 아우 얘 물어뜯었네. 그리고 테이프 다 감았죠. 긍정적이시구나. 본인이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을 정도는 본인도 사실은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되게 감기도 잘 걸리고 목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얘가 털 날릴 때는 진짜 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스크 쓰고 이렇게 목도리 하고 자면 그렇게 행복하게 걔를 자면서 볼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아, 교복 이렇게- 생각난 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도 아, 교복 이렇게- 생각난 거예요 지금. 규복 씨. 아니 근데 본인도 힘들 정도로 마스크를 쓰고 잠을 자잖아요. 네. 근데 동생은 지금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럼 동생 걱정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 아토피가 안드레 때문에 걸린 게 아니에요. 얘가 진짜 태어나자 한 17년 동안 계속 아토피를 알아왔어요. 안드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더 악화될 수 있잖아요. 아토피가. 악화 안 됐어요. 악화 안 됐어요. 항상 이랬어요. 진짜 제가 알아요. 제가 규복 씨 항상 괜찮다는 여름마다 거예요? 규복 씨 원래 그랬다니까 좀 사과 한 말씀. 미안해요.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앙드레를 한번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우리 소리에 민감하대. 소리에 민감하대. 그러니까 되게 놀래요. 되게 조용히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근데 네, 거기 앉아요, 거기. 눈 큰 거 봐. 어머 눈 큰 거. 어머. 눈이 왜 이렇게 커? 어머. 귀엽게 아니 얘를 이렇게 키운 것도 대단하다. 우리 앙드레 매력 좀
소개해 그랬자면 주세요. 일단 저희 앙드레는요 이렇게 보시면 나에게 우는 길에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얘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보이세요? 얘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보이세요? 문희준 씨 이렇게 H.O.T 머리 하셨을 때 있잖아요. 문희준 머리라고 하고 그리고 얘가 가만히 있다가 먹을 거 주면 막 이렇게 달려와요. 진짜 미친 듯이. 그것도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할거. 근데 이 앙드레가 주인을 알아보긴 알아봐요.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어디 안 것 가잖아요. 같아요. 아니 아니요, 그 얘 여기 앙드레? 여기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그 얘 여기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앙드레 여기. 야, 앙드레 여기. 야, 여기 앙드레. 세정이냐? 세정이냐? 앙드레 여기 앙드레. 여기. 주인 알아보잖아. 주인 알아보잖아. 주인 알아보잖아. 제일 잘 먹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게? 제일 잘 먹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게? 아이고 동물농장 아저씨야. 어머, 신동엽 씨한테 갔네, 진짜. 편안한 거 봐. 앙드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얘 원래는 제일 좋아하는 거. 풀 말린 거 건초. 건초 먹고 사료 먹고 하는데 과일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많이 주고 그래요. 과일. 얘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어머, 같아. 이거 사람 먹을 것 같은데? 어머, 이거 사람 먹을 것 같은데? 건초도 있고 사료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 어떤 걸 먹나요? 사과 먹어. 저렇게 크게 먹어요? 어머, 대박.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당근은요? 당근은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당근은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당근. 우리가 동화책에서 당근인데, 그죠? 당근. 안 먹어요. 근데 이거 포도도 먹는다고요? 근데 이거 포도도 먹는다고요? 이거 본인이 먹으려고 잡으신 거 같아요. 아니, 안 그래, 안 영자 씨 먹으면 토끼 버리느니. 자, 그러면 건초 한번 먹어볼까? 건초? 저안 먹어. 아, 집에서 키워가지고. 바나나. 저 이거 뺏어갔어요. 어머, 제발. 어머, 제발. 어머, 제 먹방이야, 토끼 먹방. 근데 이렇게 보면 토끼 먹. 이게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빠지나 보네. 어머, 신기하다. 어머, 신기하다. 이게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빠지나 보네. 어머, 신기하다. 어머, 신기하다. 아이고, 애교도 막. 진짜 여기서 똥만 싸주면 시청률 조금 올라가. 아까 15개만 싸줬으면 좋겠다. 어머, 쟤 좀 봐. 근데 어머님이 보더라도 귀엽긴 귀여워요? 네, 저도 볼 때는 이뻐요. 이쁘고 귀여운데, 근데 딸이 너무 토끼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민감하고 유난스럽게 구니까 그냥 마냥 이쁘게만 보지 못하는 거죠. 아빠도 뭐 털 날린다고 숨 못 쉬겠다고 막 이러면 화를 내고 저희한테 이해 못 해준다고 막 화를 내고 이러니까 소리 지르고 그래요? 네, 소리 지르고 막 대들고 아니, 근데 딸. 앙드레 얘기 때문에 엄마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빠한테 막 눈을 부라리고 그래, 그러는 그러면 건 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쓰고 약간 투정 정도? 우리 둘째 딸. 토끼 때문에 언니랑 좀 많이 싸워요?
아, 언니가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언니가 좀 토끼를 일상생활에 좀 불편할 정도로 좋아해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올 때마다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앙드레랑 영상통화하게 해달라고. 근데 잠 못 자게 하니까 맨날 싸우게 돼요. 또 같이 방 쓸 때 저를 앙드레 집사처럼 막 시킬 때가 있어요. 앙드레 방에 들여놔야 되니까 방 치우라고, 앙드레 먹을 물 떠오라 하고, 뭐 앙드레 똥 치우라고. 근데 진짜 똥 냄새 진짜 심해가지고 그때 힘들었어요. 뭐 토끼똥 때문에 화가 난 적이 또 있었다면서요? 제가 NCT 좋아하는데 NCT 포스터를 앙드레가 갉아먹은 거예요. NCT 포스터를. 갉아먹고 막 이어폰도 10개 정도 막 갉아먹고 막 제 자켓까지 다 갉아먹어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크게 화를 냈는데 막 그런 거 가지고 화내냐고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진짜 억울했고 언니가 토끼 똥을 제 필통에 넣은 적도 있어요. 제 필통에 넣은 적도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토끼똥은 토끼똥 냄새 안 나요 진짜로. 저는 좀 익숙하거든요 만지는 것도. 근데 왜 필통에 넣냐고요? 그래서 근데 애들은 똥이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앞에 갖다 밀고 야, 똥똥 이러면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냥 장난친 건데 똥 넣었어. 그냥. 동생이 아끼는 그 NCT 그 포스터 이런 거 되게 아끼는 거 다 갉아놨는데 그걸 오히려 화를 냈다면서요? 솔직히 얘가 물어뜯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가족들 다 위에 물건 올려놓거든요 다. 근데 얘는 매번 그걸 밑에다 내려놔요. 반수할 거면 좀 제대로 하든가. 얘가 뭐 화낸다고 알아듣는 애도 아니고 얘한테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데. 동생 잘못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NCT 포스터도 애초에 저랑 똑같은 거 2개 있는 거거든요. 제 거는 제가 간주 잘했어요. 제 거는 아직 멀쩡한데 지 거만 밖에 내놨다가. 본인 거 주면 되잖아요. 그래 맞네. 본인 거 주면 되네. 막내 아들 얘기 들어봐야 되겠어요. 막내 아들. 큰 누나가 토끼 때문에 뭐 심부름 이것저것 많이 시키는 거 있어요? 물이나 사료 그런 거 주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뒤로 미루면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진짜 머리끄댕이를 잡힌 적이 있어가지고 머리채를 이렇게 누나가? 한 번은 제가 못 보고 앙드레를 발로 툭 쳤는데 그걸 보고 왜 치냐고 하면서 손날로 뒷목을 후려쳐가지고 손날로? 어우, 이거는. 당수로 이거를 팍. 너가 네가 제일 고민이겠구나. 사실 피해자는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었네요. 언니 좀 심한데 학교 갔다가도 맨날 토끼 보러 중간에 조퇴하고 올 때가 있어요. 조퇴까지? 토끼 보러 조퇴한다고요? 못 본 지 오래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조퇴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평소보다 일찍 온 느낌? 약간 요 정도인데. 이게 뭐야? 어쩌겠어요. 최소 일주일 내내 생각이 너무 나요, 얘만. 그래가지고 빨리 오고 막 그런 거. 그냥 땡땡인데 토끼 보고 싶다고. 토끼 본다고 학교 토끼인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 언제쯤 칠까? 나도 아까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하길 잘한 것 같네요. 아니 진짜 학교 안 간 적도 있죠. 안 간 적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학원 갔다가 빠진 적은요? 학원 갔다 빠진 적은 있네. 있나 보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렇게 학교도 초대다 보니까 저도 어떤 방식이 맞는지 모르니까 육아 방식이 그러니까 첫애니까 늘 이렇게 오냐오냐 좀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기적인 아,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 됐어. 중심적. 네. 언제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한번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안 바꿔요. 외식을 할 때도 꼭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좀 강요를 해요. 아, 네. 먼저? 네. 이제 학교도 이제 예고 다니다가 지금은 자퇴를 했어요. 자퇴? 왜 자퇴를? 학교에서 시간 보내는 게 자기가 원했던 스타일이 아니다. 지금 검정고시 준비하고요.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렇게 토끼만 끌어안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걱정이 되죠. 그 정확하게 딸에게 바라는 점이 뭐예요, 엄마는?
일단 앙드레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 앙드레 그리고, 베란다. 예. 그리고 이제 공부 좀 더 열심히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엄마 바람대로 앙드레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는 뭐 들어줄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양보를 해야지, 본인이.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쭉 봐서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이 선의, 호의가 상대방한테 굉장히 힘든 그 세월의 연속이었더라고요. 앙드레한테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끼는 지금 방에서 지내는 걸 제일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면은 어떻겠어요? 앙드레가 제일 싫어하는 걸 지금 시키고 있다며. 그렇죠? 그럼 너무 슬프죠? 네. 그래서 토끼에 대한 어떤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토끼가 생활하기 가장 적합한 기온은 몇 도 정도일 것 같아요? 인터넷 보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인님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에이,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에 그 얼마큼의 운동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2시간? 그렇죠? 아니에요. 다 틀렸죠. 집안에서 토끼를 키우려면은 항상 25, 6도 정도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 방 안에서 키울 경우는 환기가 잘 안 돼서 토끼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토끼는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베란다에서 안 키우는 이유가 1층이라 벌레 올라오고. 근데 토끼는 심장사상충에 안 걸리는 동물이래요. 야, 안전하네. 네, 그래서 강아지보다는 훨씬 더 벌레 같은 거에 면역력이 높다고. 근데 사실 오히려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딸이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베란다에서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베란다에서 그만큼의 환경을 또 맞춰줘야 되고 근데 그럴수록 토끼한테 더 좋은 점이 많단 말이에요. 제 사촌 동생도 그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12년 동안 토끼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게 토끼한테 좋은 점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이규복 씨.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선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고민인 것 같아요. 책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토끼를 위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자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엄마 입장에서는 무조건 고민입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딸도 엄마한테 직접 엄마 하면서 얘기해요. 엄마, 나는 엄마가 그렇게 내 걱정을 하는지 몰랐고. 어떡해요. 미안해서 이제 또. 그럴 사람 마음이 있으니까. 딸분, 워낙에 큰딸도 다 마음이 생각하고 착해. 있다니까. 딸 왜 눈물 나요? 얘기해봐요. 딸 왜 예, 눈물 괜찮아요. 왜 나요? 미안도 하고 나는 또 그런 게 아닌데. 다 알고는 있었어. 알고는 있는데 앙드레가 베란다에서 그렇게 커야 된다는 건 몰랐고요. 엄마한테. 엄마 베란다에서 키우자는데 이제 대답을 해줘요. 엄마, 미안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할게. 베란다에서 키울게요.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이 토끼 같은 자식. 결과는요? 100표 넘어갔어요. 127. 고!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 점 풀어주세요. 제가 역할 하나 드릴게요. 예, 자신감 있게 한번 해주세요. 남편이 좀 묵뚝뚝한 역할입니다. 제가요? 예.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전요. 오늘 결혼 29년. 이 생활을 끝낼 각오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남편 때문에 속이 썩다 못해 아예 문드러질 지경입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띠리리릭. 여보 왔어요? 남편. 점점점이라고 적혀. 네, 점점점을 제일 힘든 연기예요. 제일 힘든 이게 연기. 이 그러면 역할을 제가 하라는. 그러면 말 없이 대사 없는데 예. 표현을 다 해주는 거예요. 여보 저 왔어요? 한다. 오늘 많이 더웠죠, 여보? 일은 어땠어요?
또 좀. 그래요. 우리 남편은 점점점이에요. 결혼 평생 절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어찌나 매정하고 무심한지요. 아유 머리야. 여보 나 몸이 너무 아픈데 약값 3,000원만. 여보 없어. 제가 아플 땐 약값 3,000원도 없다는 이 인간이요. 띠리리리리리. 누나 이사 간다고? 알겠어. 바로 붙일게. 기다려. 신우이가 필요하다니까 바로 100만 원을 붙이더라고요. 3,000원도 없더라고. 한 번은요 제가 운전석 남편이 조수석에 있다가 차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저씨 제가 깜빡이 켰잖아요. 뭐? 아 그쪽이 먼저 노란 선 넘었잖아요. 아저씨 내가 여보 당신이 얘기 좀 해요.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잘못했네. 넌 못했지 왜 그러냐? 빨리 먼저 얼른 사과드려. 평생을 제 편이 아닌 남의 편만 들고 산 이 남편입니다. 29년간 쌓인 제 응어리 좀 여러분이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사연. 네. 지은 씨 남편은 어때? 근데 저희 남편은 그냥 제 말이 다 법인 줄 알아가지고. 죄송해요. 아니 그렇게 행복한데 여길 뭐로 나왔어? 뭐로 시청자분들의 사랑까지 받으러 나왔어요? 죄송해요. 이규복 씨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사연 들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네. 아버님 말이 잘 없으시고 그러세요? 말씀이 없으셔서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 집에 오면 누구 왔어요? 그러면 그냥 쳐다보고 가세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이제 나올 때부터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 뭐라고 여기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탁재훈 씨가 남편 역할을 했거든요. 탁재훈 씨보다 더 무뚝뚝해요? 아니면 탁재훈 씨가 더 지금 무뚝뚝한 거예요? 더 무뚝뚝해요. 어느 정도 무뚝뚝하고 무관심한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머님이 더 무뚝뚝하시네. 오늘 난항이 예상됩니다. 평소에 남편이 제가 29년 동안 살면서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요. 제 결혼기념일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이 생일 매달치려고 가르쳐줬는데도 아이들이 무심하게 몰라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아팠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을 때 한 번도 병문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병문안도 안 왔어요. 그래서 너무 또한 내가 배가 아파서 약 좀 사다 달라니까 네가 의사냐 병원에 가지 왜 안 가고 약만 사달라 하냐고 3,000원을 달라간 3,000원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사다 먹은 거예요. 그 신우이네는 100만 원 탁 보내고 네, 신우이한테는 이사 간다고 해서 전화 오니까 얼른 100만 원 주고 어머니한테 3,000원도 안 줬고 네. 아버님이 딱 들어오시면 여보 왔어요? 여기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신 거죠? 여보 오늘 날씨 추웠는데 어떻게 일을 했어? 그래. 뭐가 춥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남편분께서 다른 분께는 또 어떻게 대하세요? 잘해요, 친절하게. 잘해? 친절하게 잘해요. 왜냐면 진짜 남의 저희가 편이네.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 가면은 설거지도 하고 남편 대화도 잘하고 봉사도 참 잘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네. 턱도 밥도 사주고 베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머, 서운해. 저한테는 어휴. 전혀 안 해줘요. 아깝게 여기고 안 사주고 이래요. 그럼 무조건 어머님이 뭐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네. 야. 그럼 여보 우리 교회 가요. 뭘 교회 가? 절에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시죠. 저희가 되게 안 해요. 신동엽 씨 민망했겠다. 반대로 대답하시죠. 아니 신동엽 씨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머니 좀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 네. 했는데. 어머니 풀어드리려고 좀 웃어주시면 되는데 어머니가. 아니 어머님. 어머님이 표정이 어머니 오늘 쌓이셨나 봐요. 혹시 아버님한테 뭐 잘못하신 거 있으신 거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뭘 없어? 근데
경쟁이 붙었을 때 아, 그때 이제 교통사고. 편을 안 드셨다면서요. 앞차선이 나한테 들어올 때 예, 예. 깜빡이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예. 내가 그래도 다쳤잖아요. 예. 그러면 저한테 아 여보 얼마나 다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상대방한테 사과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예. 남편의 마음이 좀 섭섭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렇죠. 많이 놀랐겠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면 한마디면 되는데. 아, 대신 사과를 좀 하는 편이죠. 그랬으면 엄마 속 풀렸죠. 근데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 또 남의 편 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아 남의 그런 게? 편에 든 게 뭐냐면 네. 우리 골목 뭔가 아, 그래, 엄마. 원래 엄마 그게 한으로 쌓인 것들은 생각만 해도 신경. 속병. 우리도 속병 생각해봐요. 예. 골목에 들어가기 전에 문방구가 있어요. 예, 문방구요. 예, 문방구 여기에가 우체통이 있어요. 근데 차가 들고날롱 할 때 항상 제 차가 맨날 끓여요. 뭐 다른 사람들 차도 자꾸 끓여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해갖고 잘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 우리 남편은 나한테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창피하게 왜 자꾸 민원을 넣느냐. 그래서 아 내가 민원을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을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신고한 거다. 그렇다 해서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편을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잖아요. 자꾸 상대방 편만 들어주잖아요. 네. 아내분한테는 무뚝뚝하지만 자녀분한테는 이렇게 좀 다정다감해요. 다정하게 돼요.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아빠하고 이렇게 안기잖아요. 근데 저리 가 피곤해. 저리 가 피곤해. 예, 이래 애들이 상처가 많이 입었지요. 오직 하면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엄마 아빠 이혼하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애들이? 그럼 엄마는 그거 봤을 때 속상했겠네요. 너무 속상했지. 아이고야. 혹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토끼를 키우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사실 하면 좀 어머니의 자세를 저랑 이렇게 좀 잘 잡아주실래요? 왜 그냥 어머니가 이쪽으로 이렇게 탁 틀어있죠? 이쪽에 아빠가 계시거든요, 이쪽에. 근데 아빠 쪽을 안 보려고 아빠만 보면 그게 하나. 근데 아버님도 이쪽에 거의 안 봐요. 인상 쓰고 계시고. 남편분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애들 아빠랑 뭐라고 그러세요? 돼지야 이래. 돼지야 이래. 네? 어머니가 아빠를 돼지라고 그러네요. 돼지야, 어디 계세요? 돼지님. 얘기대로 이게 전부 이게 다 하나도 보탬 없이 사실인가요? 예, 그렇지. 마누라한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이렇게 좀 무관심한 건 사실이에요. 아니, 아내한테도 최선을 다해야죠. 사랑하는 아내인데.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웃으면서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왜 아내분이 이제 하나뿐인 본인의 아내인데 왜 아내한테 무심하세요? 마누라가 사실은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가 있네요. 뭐가 있네요. 뭐가 뭐가요? 있네. 아니 그러면은 좀 어머님한테 서운한 게 좀 그래. 있어요? 솔직히. 아침 저녁으로도 거의 제가 밥을 챙겨서 먹고 가는 거고요. 좀 음식을 좀 준비해달라. 네. 그러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것도 못 차려 먹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 얘기가 지금도 서운해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기까지는 뭔가 이제 어머니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제가 아플 때 무관심했잖아요. 그치, 거 봐요, 아버님.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 있을 때도 저한테 서운하니까 어머니도.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사고 났을 때 일주일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진짜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때 뭐 일이 바빠가지고 못 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한 번은 어떻게 좀 약간 그 일을 빼든가 해서 아내가 아프니까 좀 가볼 수 있잖아요. 병원은 그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병원까지 다시 갔다 와서 다음 그 근무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었거든요. 무슨 일을 하세요? 죄송하지만. 우체국에 나갔었어요. 아, 그러면은. 아, 우체부로. 아, 배달일을. 예. 아버님은 갈 수는 있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었네요. 그렇죠. 근데 아버님 진짜 어머니 생신은 알고 계시는데 안 챙겨주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뭐 대충은 알고 있죠. 대충은 하는 건 뭐예요? 그거 대충 언제예요, 아버지? 그러면? 음력 5월 4일인가. 맞나요?
아니 틀려요. 5월 3일이에요. 5월 3일이에요. 이게 진짜 대충 한 이틀 차이가 나네요. 그럼 결혼기념일은 혹시 알고 계세요? 대충. 대충 3월 23일인가 3월 23일인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4일이에요. 아 진짜 대충. 대박이다. 아니 아버님이 조금만 알려면 알 수도 있는데 그냥 일부러 다 진짜 하루 이틀 14일인데 24일. 아, 전혀 몰라요. 그렇게. 전혀 몰라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아버님 생일 아세요? 10월 16일. 맞아요? 맞아요, 아버님? 네 맞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알고. 제가 우리 신랑이 가인 아파갖고 다슬기를 잡으러 갔어요. 어려운데. 예, 11월 달이면은 물에 들어가면 엄청 춥잖아요. 춥죠, 예. 춥죠. 10kg를 잡아야만이 한 번 내릴 수 있어요, 약을. 그래서 저는 5-6번 가야만이 10kg를 그 잡아. 10kg를 잡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감기 걸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11월에 어머니도. 예, 그러면은 말이라도 고맙다 이 소리를 해야 그래야죠. 되는데 안 해요. 그냥 드시기는 해요? 예, 먹기만 해요. 다 드셨어요, 그거? 네. 아니, 아버님. 그건 뭐 그 해준 게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 그런 거. 그 다슬기를 6번이나 가서 그 추운 11월에 12kg를 잡은 걸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아버님 왜 어머니 생일 때 안 하셨어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건 그런 게 대화가 있구나. 없어요. 근데 밖에서는 아버님 뭐 되게 남들한테는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봉사도 하시고 막 그러신다면서요? 아니 교회에서는 봉사가 아니고요. 총괄하고 있는 그 집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아니, 아버님,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냥 교회 가서도 직책이 그러기 때문에 배려해 주신다고요? 아, 그렇죠. 직책이니까 직책을 할때만이 그 나몰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생판 모르는 남의 편 같은 건 더 잘 드신다고. 맞아, 아까 우체국 얘기해 주세요. 그 우체통 그거 왜 뭐라 아, 하셨어요? 그 우체통이 그 굳이 그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왜 그 총대를 메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왜 나섰느냐? 네, 그렇죠. 저도 같은 우체국 그 다니는 입장에서 저희 동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동네에서도 별로 평이 안 좋아요. 동네에 뭐 생기든 뭐든 간에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어떤 때는 것도 있어요, 아버지? 우체통 말고? 저희 집 앞으로 그 하수도가 오래돼 가지고 그거를 그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네. 저희 집 옆으로 이렇게 시멘트 물이 터져 것이 그 채소에 해가지고 한 튀었어요. 세 포인가가 그게 죽어버렸어요. 예. 그랬더만은 마누라는 그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 그래서 뭔 일이든 간에 그 경찰을 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경찰을 좀 자주 부르시는 편이에요. 네. 아니 왜 자주 그러냐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제가 막 톡대를 해요. 어머니도 모르게. 예. 어머님이 뭐 잘못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서로의 좀 스타일이 다른 거죠. 맞아요, 그렇죠? 가까이 사는 뭐 자녀들이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매가 나왔다니까 한번 나오셨어요? 만나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느 분이 더 고민이에요? 엄마가 고민. 아, 엄마가 고민이에요. 저 어렸을 때 잘 안 놀아주시고 이제 안아달라 그러면은 저리 가 이러고 하고. 그럼 아빠의 사랑을 전혀 못 느꼈던 거예요, 자라면서? 그러면 약간 궁금한 게 있어. 우리 아빠는 왜 딸인데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으셨겠어요. 딸도 아빠한테 서운한 게 되게 많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요. 일단 뭐 그러면 아니 딸한테 여쭤볼게요. 아빠한테 서운한 거 우리 딸도 얘기 다 한번 해볼래요? 네.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맹자수. 울지 말고 여기 천천히 보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어머니랑 딸이 다 응어리가 많아. 아버지는 그러네. 서운해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자식이 뭐 이러는데 저리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밉지는 않죠. 뭐 자기 자식인데. 밉지는 않죠. 뭐 자기 자식인데. 말을 좀 안 이쁘게 하시네. 말을 일부러 저렇게 하시는 조금 쑥스러워서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잘 못해. 제가 볼 때 지금 아내분한테도 그냥 29년간 나쁜 남자 흉내 계속 내고 계시다는 거. 자, 우리 딸이 좀 울음을 좀 멈췄으니까 딸 한번 얘기해봐. 다 얘기해야 돼요, 이러는 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천천히 그냥. 사람한테 맹장 수술을 했을 때 맹장 일주일 입원했었는데 한 번도 안 왔어. 몸이 괜찮냐 어떠냐 그런 말도 없었어. 말씀도 없고. 근데 서훈아 아빠 왜 안 왔어?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했죠.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상처될 수도 있어요. 아 일부러 참았고.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게 한번 누가 말 안 하기 시작하면 서로 말 안 하면서 이게 오래 굳어지면서 이제 오해만 하고 있고. 그러면 평소에 우리 딸은 아빠랑 대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저희랑 하시는 것보다 할머니랑 거의 많이 하세요. 아빠는? 네. 그러면 29년간 어머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네, 29년 동안 제가 지금은 이제 우아래층이 따로 분리해서 살지만 어머님한테 먼저 가죠. 바로 퇴근하고. 예. 어떤 문제든 저한테 먼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다 어머니한테. 어머님한테는 다 얘기를 하고 저한테 통보식으로 와요. 어머님은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그 격이 없고 다 들어주잖아요. 마누라는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조그마한 잘못 일에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늘어지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랑 연애하시고 이럴 때는 막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좀 대화를 했던 적도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중밀에서 만났고요. 아. 사실은 마누라를 선택했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 한 선을 한 30번 정도 봤어요. 50번이에요, 30번이 아니라. 50번 선을 봤는데. 딸은 어떻게 하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딸은 어떻게 하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부모 모시는 걸 거의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더만은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마누라 좋아서가 아니고 살다 보면은 좋아서가 아니고 살다 보면은 아니, 자, 여러분. 자, 잠깐만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그건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 감사드리는데. 미안하고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요, 그게 제가 뭐를 잘못하면은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꼭 그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했다고 모든 말을 어머님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엄마가 사실 그렇게 그게 가르쳐서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버님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제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3남매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어머니 이런 얘기는. 어머니. 그 원인적으로 안 하면 돼. 그러면 할 필요도 없잖아. 계속 원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누가요? 남편이요. 아니 그렇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부모님을 욕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살면서 그렇죠. 가족은 건드리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러냐면, 그 얘기는 네. 참았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을 장이동 20평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얼마 주니까 팔아도 되겠다. 그럼 그 가격 주면 팔자. 그냥 바로 팔렸어요. 팔려서 이사를 갔는데 이 마음대로 팔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욕을 하신 거예요? 네. 욕을 그렇게 해요. 아니, 요번만 욕을 한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도 그랬죠. 평소에도 그렇게. 아버님 왜 욕을 하셨어요, 갑자기? 글쎄요, 그건 기억이 안 나고요. 욕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이제 평소에 싸우다 보면 욕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욕을 하시니까 아버지도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님만 욕을 하세요? 제가 먼저 하면 같이 해요. 이게 29년이나 돼서 1, 2년 된 얘기 같으면 이게 옳고 그름과 잘잘못 바로 가를 수 있는데 29년이 섞이고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이렇게 되죠. 이게 정말 어머니 우리한테 큰 숙제 주신 거 알죠? 예, 어려워요. 아주 실타래 풀도 조금씩 풀어 가봅니다. 예. 우리 아드님이 보실 땐 어떠세요? 초등학교부터 이제 제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입학식이랑 졸업식이 있잖아요. 그때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날짜를 아예 모르셔서 더 안 좋은 건 이제 주말에 쉬실 때 있잖아요. 그냥 혼자 이제 집을 나가세요. 아버지가? 어디 가신지도 모르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가세요. 저희랑 아예 이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한데 아버님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해 보고 그런 시도는 안 그렇죠. 해봤어요. 남자 대 남자로. 술 한잔 하실래요 해서 이제 술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단둘이 만나서 잘했네. 이제 얘기를 했죠. 너는 왜 내 편이 아니지? 제가 설명을 해도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이제 예배 시간 저희가 마무리할 때 이제 서로 이제 손 잡는 시간이 있어요. 손을 잡은 거를 진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잡아보겠다고 이제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두 분 다 뿌리치시고 이제 제 손을 그냥 치시더라고요 다.
그런데 어색하죠. 그게 예. 두 분 다 동시에 뿌리친 게 아니라 분명히 한 분이 먼저 뿌리치면 이 손도 민망하니까 같이 이렇게 맞아. 뿌리치게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어머님은 원래는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잡으면 잡을 의사가 있으세요? 뿌리치다고 원래 잡지 않나요? 예? 뭐 그렇게 되는 왜? 거. 왜요? 그렇게 미운데도요? 미워도 자식을 낳고 사는 건 자식을 위해서라는 거요. 제일 궁금한 게 아버님 규복 씨. 한번 이게 몇 규복 시간 씨가 만이에요? 궁금한 건 진짜 궁금한 거예요. 지금. 아, 옆에서 한숨을 한 200번 쉬셨어요. 200번. 아버님 자체가 무관심에 무뚝뚝한 분이시라 하더라도 가족이잖아요. 그럼 정이 있으실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가족의 정이 진짜 저는 못 느껴지거든요. 정이 없으세요? 결국은 자,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정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거든요. 아니,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면은 뭐 자녀들한테 좀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있으시죠. 아버님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있죠.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함부로 하니까 애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이 서운하죠. 그래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집에 안 계시고? 그렇죠. 일 끝나고 와서 안식이 취해야 되는데 나를 그냥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한 예, 게 예. 빨리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 막 예. 소통을 해서. 근데 너무 그러니까. 큰 벽이 있어요. 어려워요. 예. 두 분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우리 빠질 테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 한번 얘기해봐요. 어머니 저 아버지 눈 좀 예. 쳐다보세요. 저희는 아버지 보고 딴 거 하고 있으면 되죠? 부정적인 거 싫어한다니까 아빠가 먼저 하실래요? 남자답게? 오늘 용기 내서 엄마도 진짜 용기 내서 나왔으니까 아빠가 오늘 용기 내서 여보 하면서 예 그냥 여보 여보, 내가 지금까지 표현을 못 해가지고 미안하고 저렇게 빨리. 서로 우리가 대화가 부족했는데 아버님 말씀 잘하시네. 대화를 해서 앞으로 좀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와. 어머니 아버지 쳐다보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엄마가 쳐다본다 엄마 자, 우리 어떻게 입하지 말고 그냥 여보 여보, 여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집에 가서도 실천하는 남편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갑자기요. 아유 사랑하죠 부부인데 눈 한 번 마주. 아버님은 계속 쳐다보고 계신.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해.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한번 예 이건 아빠가 먼저 하셔야 그래. 돼요. 아버지 대답해 주셔야죠 예, 집에 가서도 하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꾼이신데. 말을 할 줄 아시는데 아까 일부러 그러니까. 그냥 막 얘기하신 것 같아. 아니 이게 내친 김에 가보자 아버지 딸한테도 한마디 해줘요 딸하고 딸이 뭐 처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색할 수 정말- 있지만 해야 돼. 저기 딸하고 아들한테 지금 예. 오늘 밤에는 니네 딴 데 가서 자라. 예, 얘기 말씀. 아니, 오늘 밤에 할머니네 집으로 가라. 아버님 엄마랑 다정하게만이라도 딸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다정하게만이라도 근데 눈을 좀 신혜야, 서로 마주쳤으면 사랑한다. 좋겠어요. 따님도. 아유, 딸도 좀 봐줘요. 아들한테도 이름 한번 아빠도-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네. 신영아 사랑한다. 아빠는 할 수 있어.
아들 한번 불러줘요, 아버지. 다정하게 불렀으니까. 다정하게 불렀잖아요. 아버지, 우리 같이 여행 좀 많이 다녀요. 좋아요. 아빠, 우리 딸도 아빠 한번. 야, 아빠 보고 얘기 좀 해. 아빠는 사실 방법을 잘 모르고 그걸 그렇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점점 꼬여만 가는 표현을 못하고 점점 꼬였던 거예요. 진짜 아버지도 굉장히 외로웠고 맞아요. 되게 힘들고 그리고 늘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을 수 있어요. 딸이 손을 그러니까 내밀어요. 따님이 좀 더 응어리가 많이죠. 당연하죠. 누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 아빠 내가 앞으로 노력할 테니까 엄마한테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것만으로, 예. 그래. 저는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예, 우리 아버님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 키우셨다고. 너무 큰 거예요. 왜? 왜냐면 네 엄마한테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한 거는 큰 상처거든요. 아버님을 좀 그렇게 막 가르치려면 위에 있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버님을 억눌리지 않았을까. 지금부터라도 자녀분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생활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분한테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식사 못 얻어 드세요. 아버님, 빅픽처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방법을 몰라서 서로 표현이 없었던 거지 이걸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그만!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 한번 엄마 손 꼭 잡아주시면 어때요? 네. 안 뿌리친대요, 엄마가. 아버님 원하시면 잡으러 오시고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아유, 아버님. 어머님 멋있게 이것도 중요했지만 그래도 얼굴도 마음에 들었죠? 아니에요? 예뻤죠? 예뻤죠? 이때 마음으로. 어머니 지금도 예. 이렇게 고우신데. 자, 아버님이 불러주세요. 여보. 여보. 사랑합니다. 너무 예쁘다. 야, 과연 두 분 한 점 풀어주세요. 몇 표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137표가 현재 1인데요. 142면 여러분, 두 분 열심히 사셨다니 박수 한번 주세요. 위기에 빠진 소녀를 구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7살 여고생이에요. 제겐 눈도 크고 이목구비도 오밀조밀 예쁘고 애교도 많은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저 아무래도 이 동생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옆에는 수연아 밥 먹. 아 왜? 내가 안 산다고! 이게 11살이 되더니 자꾸 짜증을 부리질 않나. 심지어 못생겨지기까지 했어요. 이건 다 게임 때문인데요. 매일 대여섯 시간은 기본, 많게는 11시간씩 핸드폰을 붙잡고 있고요. 문제는 게임을 할 때마다 아이 씨발! 또 뒤졌잖아! 에이 다 죽어라! 다 죽어! 주고받는 입에서 어떻게 그런 욕이 튀어나오는 걸까요? 더 걱정은 엄마 제 게임 좀 그만하라 그래. 아우 저것만 하고 그만한다잖니. 그냥 냅둬라 야. 야, 제가 내가 말한다고 듣냐? 에휴, 친생치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뭐. 부모님도 다 별 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더는 안 되겠다 싶은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발 제 동생 좀 말려주세요. 사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세종님?
사실 저는 그 나이 때는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일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는.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신발 이런 언어적인 용어를 잘못 배운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나이 또래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 그렇게 사연만 보고서는 그렇게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 여동생 때문에 고민인. 규복 씨는 뭐 준비했나 본데요? 뭐? 규복 씨는 뭐 준비했나 본데요? 뭐? 질문하면 이런 거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를 해야 알죠. 누나가 알아보면 다행이네요. 그래, 어떤 얘기? 질문하면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저도 어릴 때 오락하고 뭐 12시간씩 보낸 적 많아서 별로 규복 씨도 큰 그랬군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벌써 고민이 아니라고. 자, 뭐 실제로 어떤지 어느 정도 고민인지 고민의 중요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동생이 무슨 게임에 그렇게 빠져 있어요? 이게 동생이 아직 11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핸드폰 게임 좀비 빠져가지고 매일 대여섯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고 주말에는 11시간씩 하는 거예요. 1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게임을 심취해서 하다 보니까 밥도 그냥 갖다 줘야지 먹고 또 줘야 되는구나. 또 이게 게임 동영상을 막 보는데 이게 진짜 오지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유, 이거 급식체가 또 이렇게. 요즘 말로 오지게만 지나치게 본다는 네, 얘기죠? 진짜 지나치게 보는. 동생이 못생겨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문메이슨 같이 문메이슨 누군지 아세요? 문메이슨 알죠? 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진짜 눈에 확 띄게 이뻤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진짜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시력이 안 좋아지잖아요. 시력이 안 좋아졌어. 1.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0.1밖에 안 시력이 완전 안 돼가지고 좋아졌네. 안경을 쓰면 눈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못생겼어. 키는 어때, 키는? 4학년 학생들은 140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근데 140면 되지. 저희 동생 지금 125밖에 안 돼요. 작다. 안 상황이 먹어서 작다. 게임하느라고 뭐 안 먹고 그래서. 잠도 안 네네네. 잤나? 잠 안 자면 진짜 키 안 크거든요. 안 커요, 맞아. 고등학교 1학년들은 되게 수행평가가 많단 말이에요. 수행평가. 그래가지고 동생이 게임 깔다가 수행평가 과제를 한 번 지운 적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과제를 지워? 네.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오 마이 갓. 그때 제가 바로 다음 날에 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밤새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눈 빨개져서. 부모님은 좀 동생을 말리고 이런 적은 진짜 없어요? 동생 진짜 전혀 안 말려요. 진짜 그게 제일 부모님이 문제인데. 안 말려요? 네네네. 왜 가만히 계시지? 그렇게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그게 좀 저희 동생 귀여워가지고. 귀여워가지고. 그럼 좀 그러기 위해서 뭔가 언니가 노력해 본 게 있어요? 네네네. 진짜 그래가지고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게임 중독 센터 직접 검색해가지고 그때 중독이라고 판정이 나와서 그때 한 달 동안 다녔는데 일단 동생 한번 만나볼게요. 자, 아니 동생 만나는데 네. 만약에 진짜 그 정도로 귀여우면 용서하고 만약에 안 귀여우면 용서하지 않겠어. 안녕, 동생 안녕. 안녕, 동생 안녕. 안녕하세요. 용서할게요. 용서할게요. 자기 소개 좀 해볼까요? 저는 11살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귀엽다. 김소연 양. 언니가 안녕하세요에 지금 그 사연 보냈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출연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가고 싶어가지고. 서울 구경 때문에 온 거예요? 저희 가족은 다 서울말 쓰는데 저만 다 부산말 쓰거든요. 그럼 서울말 술술 나와요? 아니요, 아직 혼자. 아직 혼자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서울말을 못 써요. 귀여워. 언제 하루밖에 안 됐어. 뭔지 알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어쩔 수 없어. 보니까. 뭐라 못 그래. 너무 귀엽다, 근데. 근데 우리 동생은 언니 고민이 이해가 좀 되기는 돼요, 들어보니까? 네, 언니가 계속 저 심각하다고 막 강조하고 게임 많이 한다고 막 혼내고 그래가지고. 근데 언니가 말한 대로 좀 못생겨지고 눈도 작아지고 막 못생겨진 것 같아요? 언니 말로는 인큐베이터에서 눈 크기가 얼굴의 3분의 2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눈 크기가 인큐베이터 근데 했을 지금 때? 좀 작아진 것 같기는 한데 본인은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 좀 그렇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럼 옛날이 이뻤어요? 지금이 이쁜 것 같아요? 아, 옛날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와. 얼마나 살았길래 또 옛날. 예. 사진을 한번 과연 얼마나 예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떨렁떨렁하다 아주. 아우, 진짜. 귀여워, 귀여워. 어머, 더 예뻐졌네. 진짜 눈이, 눈이 근데 좀 진짜 컸었네요. 컸네. 지금은 좀 작아진 건데 이때 진짜 게임하면 눈이 작아져요? 오, 눈이, 어이구야. 반에서 키는 작은 편이에요? 어때요? 근데 저희 반이 되게 키가 작은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키번호가 있잖아, 키번호. 네, 제가 첫 번째 순서긴 한데 그래도 두 번째 애랑 0.00cm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두 번째랑.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히 생각을 못하게 돼서 너무 매력있다, 저기. 근데 녹아. 아까 처음에 언니가 막 얘기할 때 제가 표정을 봤거든요. 본 사람들은 다 느꼈지만 나도 봤어.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매일 대여섯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고 주말에는 11시간씩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 상담을 받고 그리고 중독이라고 판정이 나와서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 거죠. 네. 고치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되죠. 게임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니, 매력이 빠져들라 그랬잖아. 게임 잘해요? 90레벨까지 가야 만렙인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그 만렙까지 한번 가보려고 11시간까지 하고 그런 거예요? 주말에? 그 언니가 좀 오버해서 말한 것 같은데. 뭐야, 언니 그 정도까지 안 한다잖아, 지금. 아이고 진짜 아니 제가 진짜 매 대여섯 시간을 해놓고 이거를 1시간으로 느끼거든요. 제가 대여섯 했는데 본인은 1시간 정도.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증거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이거 언니가 찍은 거야. 본인은 몰라, 지금. 동서연이는 몰라. 찍는지 안 찍는지. 밤 12시가 다 됐네요. 저거는 진짜 저거는 진짜 키가 안 커요. 저러면 이제 3시 28분인가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자, 3시간 했네. 조그마한 수준. 3시간 반. 밥도 안 먹어? 계속 한 거야, 지금? 8시간. 맞아요. 저거는. 야, 너무 많이, 8시간 너무 많다, 야. 야, 이 모습은 지금 요 모습하고는 또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8시간이나 한 줄 본인 알고 있었어요? 무리하니까 너무 잘 느껴지지는. 그렇죠, 지금 8시간. 보니까 8시간 한 거 보니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 인정해, 이거 봐. 바로 인정. 근데 그 욕을 혹시 어디서 배웠어요? 다른 아이들이 너무 욕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오빠들도 아이씨 이런 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막 언니, 오빠들이 그리고 막. 부모님도 가끔씩 하나면 욕을 하더라고요. 하하하하. 근데 게임 하다가는 왜 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준 매직이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매직이 죽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읒 비읍이랑 기읒 쌍시읒 쌍기읒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자, 초성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워가지고 초성으로. 밤새 게임하면서 욕을 하다 보면 언니도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음량도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방에 가서도 했거든요. 그래도 언니가 좀 예민한 것 같은데 계속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중2병도 지났는데 이제 고1병이 시작되는구나. 미치겠다. 언니가 예민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어요? 진짜 엄청 낮은 데까지 내려도 언니가 그 좀 기가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그 짜증을 내니까 저도 좀 무서워가지고 언니가 혹시 이렇게 툭툭 때리고 뭐 그래요? 네, 등 때리고 머리카락 잡고 그러니까 등 때리고 머리카락 잡고 그러니까 애기야 아직. 왜 애를 쿵쿵 됐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밝게 얘기하다 바로 울 수 있어?
동생 서러웠나 봐 그때. 그러니까 아니 울 정도로 심하게 때렸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별로 이렇게 터치를 안 하니까 저라도 이렇게 나서서 한 거지. 정말. 막 이렇게 아유. 꿀밤? 네. 아니 찰싹 이렇게 때린 정도. 따귀를요? 아니 정말 찰싹 때린 거. 웃었어? 저렇게 또 웃어. 아니 언니는 훈계 정도로 살짝 찰싹 때린 거다. 근데 동생이 느낄 때는 엄청 아팠어? 어떻게 됐든 지금 동생은 죽어도 게임을 멈출 생각은 없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부모님 한번 만나볼게요. 옆에 아버님 나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큰딸의 고민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동생을 사랑해서. 예.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뭐 요즘 애들 저는 뭐 다 저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빠라면 막, 야, 이거 고민인데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제가 신경 쓴다고 그래서 애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부모인데 신경을 쓰셔야지. 8시간씩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따끔하게 혼도 한번 내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까지 그러면 애가 또 좀 짜증도 나고 머리 아플까 봐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고 혹시 그래서 게임 안 상대가 다른 방에서 아버님이 아닌가요? 얘랑 다른 게임 하는데 저는. 다른 게임 하는데 저는. 아버님 게임하는 거예요? 다른 게임. 막고를 했었고요. 아, 맞고 재밌죠. 맞고 재밌어요. 지금은 그 좀 스케일을 키워갖고 로 해갖고 테레비 연결해서 대작 위주로 하는데 총 쏘거나 싸우는 걸로. 아버님이 하니까 딸을 하라고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게임 중독이냐 아니냐 이렇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못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딸은 뭐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게임 중에 했었던 욕도 있지만 그 욕이 이제 우리 가족한테도 오니까. 아빠한테도 혹시? 예, 저한테도 한번 제가 욕을 먹은 적 있죠. 지금 그 옆에 다 인정해. 맞아, 막 욕해. 다 인정해. 핸드폰 게임할 때 제가 뺏으면 신경 쓰지 마. 신발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신발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아빠한테? 아니. 믿기지가 야, 않아요. 이거는 절대.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충격 많이 받았을 야, 이거는 진짜 가만 안 있을 일 아닌가요? 예, 글쎄 뭐 요즘 애들 뭐 욕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빠도 같이 보고 싸우셔야죠. 그때. 예, 여러 번 들으니까 또 적응되더라고요. 여러 번 들으니까 또 적응되더라고요. 여러 번 들어요? 여러 번을 들었다고요? 아버지? 아니, 저러다 근데 문제는 말겠지. 아이가 원래 그렇게 하는 아이가 아니고 게임하면서 변한 그러니까 거죠. 게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맞아요. 얘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가 보다 그냥 허허 웃으면서 하죠.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참 진짜 아빠. 아빠도 진짜 게임 중독이거든요. 거의 반 중독. 3-4시간 기본으로 하고 주말에는 아빠들이 용건이 3-4시간은 진짜 많은 없으면 건데. 그리고 그냥 5-6시간씩 하고 주말에 용건 없으면 그리고 양쪽 옆에서 따로 게임 기르는 게 아빠는 TV 보고 하시고 딸은 컴퓨터로 하고. 게임방이네 집이. 엄마는 뭐라고 안 그래요? 아니, 엄마는 그냥 약간 체념? 포기했구나. 아이가 막 부모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아빠가 좀 노력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 본보기로? 애들 앞에서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끊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니네들을 위해서 내가 못한다 그런 약속은 솔직하게 못하겠고 그리고 뭐 핸드폰, 스마트폰도 이제 그 2G 폰으로 바꿔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또 엄마 폰 갖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거 앉아 있더라고요. 네? 소연이가 방송을 한다고요? 예. 액체괴물 그걸 계속 쪼물락 거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 유튜브 홍보하시는 실시간 거예요? 틀어. 홍보는 아니고 뭐 구독자 해봤자 지금 42명. 그 댓글이 계속 올라오면 지가 MC 보고 이제 계속 대답을 해주고 얘기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놈은 또 만나자, 사귀자. 그러면 댓글도 올라오고. 모르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아버님?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가 안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댓글 좀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뭐 놈 그렇게 욕도 하고. 너무 무덤덤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애가 아버지 보고 11시간, 8시간 그리고 욕. 내 새끼가 잘못되는데 당장이라도 아버님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끊어야죠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못 지킬 걸 내가 지켜줄게 그런 말 하면 전 그게 더 나쁜 것 같거든요. 거짓말을 하긴 싫다 아이한테. 예. 아니,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자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는? 잡으면 이제 끝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저 소연이한테. 소연아, 너가 게임이 이렇게 중독된 거 혹시 아빠의 영향이 있니? 심심해서 한 거고 다들 언니도 공부해야 되니까 안 놀아주고 아빠도 게임하니까 안 놀아주고 엄마도 집안일하고 밥 차리고 하느라 안 놀아주고 이러니까 게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근데 안 놀아줘서 진짜 미안한데 이게 지금 제가 고1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어 버리면은 놀러 언니는 가거나 뭐 한참 열심히 해야 될 때긴 네. 하죠. 그럼 소연아, 아빠 엄마가 잘 놀아주면 게임 안 할 거예요? 네. 네. 진짜? 진짜?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게? 그 아버님이 문제인 거네요. 아, 되게 똑똑한 게 그러니까. 아빠가 관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한 번 잡으면 못 논다는 걸 알고. 소연이는 아버님, 딸이 아빠가 놀아주면 게임 안 할 거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약속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아빠잖아요. 또 아버지가. 예? 예. 노력이라는 걸 해볼 수 있잖아요. 좀 많이 줄여본다든가 시간을 애랑 놀을 시간을 좀 할애해주고. 솔직하게 말해서 재미가 없어요, 얘랑. 수진이 아니, 애랑 노는 걸 우리가 재미로 노는 게 진짜 솔직하신 거예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게임하는 거가 아니, 자기가 난 애랑 너무 재밌어서 우와 오늘도 재밌어 애랑 놀아야지. 사실 이런 분만 얼마나 있어요. 얘는 좀 집요해서 똑같은 게임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똑같이 하는데 저는 환장하겠어요. 저는 계속 새로운 걸 원하는데 얘는 똑같은 걸 아니 원하니까. 게임 말고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뭐 밖에 나가서 야외 액티브한 활동. 거, 야외 네. 활동 할 수 있잖아요. 큰애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뭐 주말마다 어디 나가고 바람도 쐬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니까 모든 게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네. 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걸 찾다 보니까 엑스를 시작을 하게 됐죠. 2년 전부터 저도. 친구분이 이렇게 예. 게임만 하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몰랐습니다. 상당히 비교육적인 사항이잖아요. 책을 봐도 모자른데. 근데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 둘째는 한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시작한 것 같아요. 소연이는 좀 어리잖아요. 예. 크면 더 힘들다는 거를 좀 빨리 느끼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소연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게임이 중독된 것보다는 가족들한테 사이에서 좀 약간 외로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대화를 제가 집에서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하려고 앞으로 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이렇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춘 성인도 저렇게 말하는데 저 막내한테 네가 자제해야 되지 않겠니? 이건 우리가 너무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도 어른인데도 난 그러니까 자제 못해요. 약간 애매한 나한테도 거예요. 자신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 가장 아버지- 사랑하는 어른인 아빠가 그렇게 나오면 남인 우리가 그죠.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도 어렸을 때 똑같았거든요. 오락 정말 많이 하고. 근데 그걸 끊을 수 있었던 계기가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네, 부모님이 음악,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런데 공연장도 데려가시고 노래방도 같이 다른 데다 데려가시고 눈을 야, 하면서 공연장 좋네. 아빠랑 공연 보러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제가 그 관심사가 음악으로 바뀌면서 오락을 지금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노력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빠랑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일 하고 싶은 거. 줄넘기랑 자전거 같은 거. 자전거 같이 타고. 이제 제가 바퀴를 아직 못 뗐거든요. 보조바퀴를. 보조바퀴를. 그래가지고 아, 그거- 아직 못했어요. 4학년인데. 아빠 먼저 자전거부터 알려주세요. 아빠도 자전거 혹시 못하는 거 아니죠? 저는 예전에 그 오토바이 타고 좀 달렸습니다. 아이고, 애 앞에서 그게 자랑하시는 거구나. 노는 오빠셨어. 아니, 중요한 게 언니도 지금 자전거 한번 보조바퀴 못했었는데 나도 못했는데. 언니도 아직 보조바퀴 자전거 못해요 아직? 그걸 아직 못해. 딸들 자전거를 가르치세요 아버지 빨리.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놀게. 만약에 아버지께서 게임 할 수 있는 돈 5만 원을 주신다면 자전거 타기 중에 두 개 중에 뭐 하고 싶어요?
자전거 타기. 그래. 자전거 타기. 그래. 5만 원은 다 써버리면 다시 되찾을 순 없는데 자전거 타기는 매일매일 할 수 있으니까 100만 원도 전 가지고 싶지 않고 그냥 아빠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빠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빠랑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말하는데 그러니까 울컥한 울먹울먹하는 게 진짜 그리워서 아빠의 정이 그리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아빠의 게임을 한다고. 사실 언니가 고민이라고 왔지만 소연이도 너무나 큰 고민이 있었어요, 가슴속에. 아빠의 사랑을 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일단은 2시간만 하자. 진짜 제발. 대신 그 시간, 제가 그 게임하는 시간 동안은 옆에서 잔소리 안 해주고 그 시간은 좀 존중해줬으면. 그러면 그것만 아버지 해주면. 그렇게 단호한 거 조건을 붙일 것 같으면 얼마 할 건데? 1시간만 해, 하루에. 딱 하루에 1시간. 딱 하루에 1시간. 진짜? 네. 진짜? 그럼 아빠도 1시간 한대, 너도 1시간. 공약! 네. 공약! 네. 와, 멋있다. 최고지. 자, 박수현 씨부터 펴가겠습니다. 고민이다. 고민입니다. 네.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 아니라고 고민이 아니다. 네.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1시간만 딱 컴퓨터 쓰면 저절로 꺼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걸 설치해서 아빠랑 같이 진짜 딱 1시간 하루에 하는 것만. 자, 이 상황이 고민이라고 생각 드신 분들은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너희들 결혼하기 전까지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우리 동생, 언니, 고마운 언니한테 한마디 할까요? 게임 안 할 수 있도록 고쳐주도록 사연 보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1시간만 하도록 내가 엄청 좋은 말만 쓴다고. 좋은 말만 쓸 거예요. 나타야, 이거. 위기의 소녀. 자, 몇 편지 보여주세요. 소녀가 위기였어. 예. 84.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한점 프로듀서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질문이나 고민원 상관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